본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와 연관된 정보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은 검찰이 관련성을 주장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통화, 문자 등의 기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이 압수한 정보에 대한 폐기기한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폐기 절차도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률도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절대 이념적인 것이 아닌 기득권들의 정치 기반을 뿌리 뽑아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윤 정권의 검찰 독재 수준이 매우 심각함은 이미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독재를 위해 정치 검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음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정치 검찰은 보통 목표가 정해지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소와 압수수색 그리고 강압적인 수사를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가 된 대상은 우선 계속되는 기소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내느라 가세가 거덜나게 되고 결국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무차별 압수수색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기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잦은 압수수색에 회사로부터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를 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높이고 비인격적인 폭언과 망신을 주기 때문에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 상태가 심할 경우 실제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치검찰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행하는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정치검찰은 이외에도 다른 비열한 소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잘 표현한 영화가 2017년도에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더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검찰은 캐비닛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들을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스토리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스토리로 정치검찰과 더불어 자주 등장한 소재이기에 일반인들은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단 그 실체에 대해 음모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실제했고 검찰 내부에만 실존했던 그 철제 캐비닛이 이제는 디넷이라 불리는 현대판 디지털 캐비닛으로 바뀌어 그 존재가 음모론이 아닌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져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더니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폐기하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불법 수집한 수사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 왔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별건 수사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는 누구도 접근 못하게 봉인해뒀고 저장된 정보에 대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봉인할 거고 증거로도 쓸 수 없는데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통째로 저장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불법으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인 디넷에서 관리 및 활용해왔다며 전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 장충기 사장의 휴대전화 내역을 디넷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긴 했지만 디넷 구축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검찰은 디지털 캐비넷의 불법 자료들을 저장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3월 26일에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대검 차장, 디넷 운영자와 그 당시 디넷 로그인 활용자, 디넷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될 시
검사의 경우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6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근거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이라는 별지 양식을 첨부하는데 여기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상세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디지털 캐비넷에 저장하고 관리 및 활용해 온 것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사 탄핵까지 분명하고 확실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와 연관된 정보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은 검찰이 관련성을 주장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통화, 문자 등의 기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이 압수한 정보에 대한 폐기 기한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폐기 절차도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률도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뿌리 뽑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절대 이념적인 것이 아닌 기득권들의 정치 기반을 뿌리 뽑아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